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모처럼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 데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랜만에 지수가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지수가 11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은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보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오늘 플러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종가 무렵 또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장의 관심이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지금 한 달 이상 동안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적이 거의 삼성전자에서 거의 없을 정도고요. 근데 개인들만 여전히 그 우량주에 대한 그 맹신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이런 그 우량주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그 제가 지금까지 시황했던 내용들이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조금 씁쓸한 대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증시에 그 부족한 그런 상승 요건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점들이 물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국내 증시는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고, 계속해서 사료 관련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조금 지루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세에서 보면은 지수가 반등하고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낙폭과대 종목으로 확산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는 이제 조금 피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사료, 식용유, 식품도 전체적으로 그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 모습들을 일관되게 설명됐던 대표적인 내용이 그 현대사료 같은 종목들이 선발로 13만 원대 이렇게 급등한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사실 현대사료 같은 것은 당연히 이 지금 국내 사료의 그 매출액 규모라든가 또는 그 사료의 그 시장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원, 2만원 밑에 있다가 이렇게 15만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요인도 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는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하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단순히 사료주로 분류가 되니까 사료주의 상승을 1차로 견인한 그런 걸로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있던 이런 사료주의 대표 업종이 13만원, 15만원대까지 상승하는 것을 보고 후속 주자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또 한일사료 아닙니까? 한일사료도 몇 번의 그 거래 정지를 거치면서 이제 어제 또 급등한 부담 때문에 오늘 또 두 번째의 거래 정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래 정지라고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는 정말 그 거래소의 조치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빠져도 거래 하루 정지시키는 거는 보합권을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튿날 못 간 것이 어제 못 올랐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또 다시 상승 출발하고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걸 하루 거래 정지시켰다고 해서 주가 조정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전체적인 업종이 조정을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료를 비롯한 이 모든 곡물 관련주, 1차 그 농산물 관련주의 매기가 확산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런 그 농산물의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그 공산품이라든가 그 공업 제품들은 수급을 그때 그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농산품은 이 계절적인 그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 점, 이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재료는 반드시 우리가 토지라는 곳에 노동력을 투하해서 일정한 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도 투자를 해야만 그 수확물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런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도 장기화되지만은 지금 또 그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또 가입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북유럽 또 동유럽 이쪽에 그 전체적인 긴장 관계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점, 이걸로 인해서 농수산물의 값은 이제 단순한 사료의 가격 이런 것들을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직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다른 그 햄이라든가 소세지, 뭐 또 닭고기, 육가공유 이런 쪽을 만드는 기업들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어찌 됐든 내일 거래 정지가 됐든 한일 사료가 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이 한일 사료도 시간 외에서는 전일날 약한 흐름을 보였었기는 하지만, 여하튼 오늘 상승할 때 상승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보상 효과 때문에 또 상승 출발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같은 때 한일 사료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지난번 거래 정지되기 전에 4월 25일 날 14,600원에 시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15,850원을 고점으로 뚫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매물층이 보합까지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기우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설령 플러스를 출발했다 하더라도 전일의 고점을 채 돌파하지 못한 다음에 곧바로 조정을 진입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한일 사료의 뒤를 잇는 거는 또 고려산업 아닙니까? 고려산업도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부근이었는데요. 일단 거래 정지나 이런 쪽으로는 들어갔지는 않았지만은 시장 조치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거든요. 뭐 경고 종목이라고 해서 일단은 시장에서 이 주도 세력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 전일 상한가에 40만 주 매물이 나왔던 것이 아침에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 18% 정도의 매물이 출회됐다고 하는 점, 그러면서 그 시초가 그 위로 시세를 회복하고 곧바로 상한가는 들어 올렸지만요, 원래 이 고려산업의 그 대주주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 제하고는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근근하게 상한가는 유지를 했지만, 내일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오늘 비록 상한가로 굳혀놓은 세력들이 오늘 그 시초가 시점이 18%였다고 그래도 이게 다소 목표가를 조금 그 매도를 서두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정도에 물론 그 장 시작되기 전에는 호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듯 하다가 제 느낌으로는 오늘 그 18% 정도보다도 조금 더 작은 규모, 대략 한 10% 선에서 잠깐 반등하면서 내일은 조금 시초가를 하회하는 국면들도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목표 수요의 수익을 정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오늘보다 조금 그
18%로 출발했던 것이 다소 낮게 상승 출발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갭상승을 했다가 지금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내일은 어제 한일 사료가 보여줬듯이 고점에서 조금 반등 시도를 하는 듯 하면서 이 아랫꼬리가 또 길게 달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그 시초가를 뭐 5%에서 또는 10%까지, 요즘은 10%까지 하락했다가도 곧바로 보합 이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출해가 되고, 또 고려 산업만 해도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은 내일 고려 산업에 대한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려 산업을 조금 지금 단기 급등 세 번째까지 상한가고 내일 또 추격 매수 하시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고려 산업이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올 때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금강공업이 오늘 최근에 차트에서 보면 이게 그 한일사료의 대주주인데요. 금강공업이. 우선 고려산업을 보면 고려산업이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최근에 상한가를 3번 이상 올라올 정도로 주가의 그 상승률이 150% 정도 아주 단기적으로 급등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강공업이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분법 평가익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상적으로 보면 대주주의 주식들도 지분 가지고 있는 거에 그 평가가 늘어난다 해가지고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 금강공업은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눈에 띄게 고려산업처럼 눈에 띄게 상승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시간 외에서 이 고려산업 이 상승의 영향으로 금강공업이 한 500원 이상,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세력들이 이 금강공업이 고려산업의 대주주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게 금강공업이 고려산업의 대주주로 충분히 지분표 평가익에 이익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요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산업을 공략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내일 이 금강공업에도 대략 출발하는 건 오늘 시간 외에서 올랐던 500원 요 전후에서 오른다 그러면 장중에 한번, 물론 이제 고려산업이 얼마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금강공업이 오히려 여러 가지 오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산업보다는 미흡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내일은 좀 더 안전하게 금강공업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가지고요. 제가 금강공업을 고려산업의 대주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그 음식료 업종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이런 무거운 종목들, 특히 지금 마니커 같은 것들이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까지 120만 주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마니커도 이지홀딩스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작년도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한 500억 이상의 적자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게 마니커의 그 정기주주총회 결과인데요. 개별로 봐도 지금 회사가 49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의 적자, 매출액은 큰데 매출액이 2530억 정도의 그 매출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서 120억 적자가 난다.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재무구조 자체도 부채 규모가 좀 큰 그런 모습들이고, 당기 순이익도
영업이익보다도 49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료 업종만으로 주가가 끌고 가기에는 가격 부담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식용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수입 금지 조치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식료 전반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어제 그 1차 산업 뭐 하고 2차 산업, 3차 산업, 그것도 특히 지금 타격이 큰 것들이 서비스 산업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농산품과 관련하고 식용유와 식음료하고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좀 더 중기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일도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서 매매 신경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